서울의 한 강의실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열중인 이들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5, 60대 퇴직자들입니다. 나와보니까 잘 취업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과거에 알고 있는 그런 지식 갖고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살아야 되니까요. 변신을 해야 되니까요. 그들 앞에 비슷한 연배의 한 남자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할 일이 더 중요해요. 65세 할아버지가 뭐 인턴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64세에 인생 2막을 연 박생규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에 백팩을 둘러맨 노신사가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아니, 잘 차려입고 화장실 청소를 하네요. 선생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 내가 예. 들어왔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으세요. 정말 이렇게 뭐 유리라도 닦고 정말 이렇게 뭐 뭐든 하고 계세요. 항상. 나이 같지 않으신데 뒤에 예. 오래 가지고 이렇게 양복이고 이렇게 티를 너무 안 내셔가지고 저희도 깜짝깜짝. 이게 오늘은 딱 걸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나오세요.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박생규 씨, 이젠 아예 넥타이까지 풀었습니다. 나이로 보면 회사의 대표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실 이 회사의 막내입니다. 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있었으니까 내가 다 못 치웠어요. 제가 좀 일찍 나오니까 그 전날 미처 정리 모든 걸 같이 도와서 한 거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 기업인 이곳에선 손뼉을 마주치는 하이파이브가 아침 인사입니다. 박생규 씨보다 22살이나 어린 42살 신철호 씨가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회사는 창업 4년 차인 사회적 기업으로 주로 30대 초반의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홍보는 페이스북. 젊은 기업답게 수평적 의사소통을 위한 독특한 호칭도 사용합니다. 조님, 유한님. 네. 이사님 이니셜이 뭐죠? 비비안이요. 이사님이 비비안. 박생규 씨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여기 팀에 맞게 이제 운영 매뉴얼 짜는 워크숍을 저는 스몰 스타라고 그랬어요. 예. 작은 별이지만 반짝반짝이고 좀 힘을 주려고. 신 대표가 회사 안에 있는 강의실로 들어섭니다. 퇴직자들의 인생 2막 설계를 돕는 강연을 위해서죠.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역량이 높으시고 또 열정이 높으신가를 한 페이지 정도로 준비를 좀 했으면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 작성 등 시니어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은퇴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년 8월 인턴으로 입사한 박생규 씨는 정직원이 되면서 회사의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 뭐 중장년에 어떤 약간 동반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가령 2017년도에 몇 사람, 2018년도에 몇 사람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 같은 거 예, 있잖아요. 중장기 계획이 예,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전체적인. 그래서 그 제목만이라도 우선 정해놓고 그러면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서 내가 지금
회사 사업 기획과 홍보를 맡고 있는 박생규 씨는 점점 더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신 대표가 자리를 비울 때면 박생규 씨의 경험과 노하우는 더욱 빛을 발하죠. 이 부분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아,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좋죠. 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은 네. 경험상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뒤에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귀감 그 정도만 넘어가요. 귀감 발전이 종종 박생규 씨의 경험이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곤 합니다. 자, 끝! 저희가 일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데 앞에 일을 미리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다음에 그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데 미리 그걸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거 보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좀 많이 놀랬고 저도 제가 오히려 그런 작업들은 배워야 할 부분이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 그의 나이 올해로 64세.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눈이 침침해지는 나이입니다. 박생규 씨는 지난 시절 군에서 오랜 세월을 근무했습니다. 반평생을 군에서 보내고 예편한 후 그는 대기업의 간부로 들어가서 능력을 인정받아 임원까지 되었죠. 그런데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만 같았던 그는 돌연 작은 회사로 돌아가 다시 막내가 됐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제가 결제하는 입장이었지 제가 만들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지나간 과거고 그것에 연연하거나 그 생각을 떠올리면은 그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회사의 대표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관에 제안서를 하나 제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여하지만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도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 초기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성장해가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사업 제안서 작성이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중요한 업무에 박생규 씨가 투입됐습니다. 이미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거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루틴한 서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준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박생규 씨의 활약을 기대하겠다는 대표의 선택입니다. 선생님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중요한 업무들 그리고 약간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업무들부터 또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업무들까지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딱 챙겨 주시니까요. 뭐 예전에는 뭐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한 두세 가지밖에 일을 못했으면 지금 한 대여섯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니까요. 큰 도움이 됐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이 회사의 젊은 직원들과 잘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와서도 이제 처음에 한두 달간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제가 대표 생각을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쓰는 것이 저는 경험만 가지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꽤 있었어요. 60이 넘은 생규 씨가 모든 것이 빠른 젊은 기업 문화에 녹아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하고 회사가 꿈꾸는 것하고 방향이 같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전이죠. 우리는
과거에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취업이 잘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2학년, 3학년 때 거의 대다수가 막 현대그룹, 삼성그룹에서 그 취업이 확정이 2, 3학년 때 되고 그랬거든요. 그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렵지 않게 취업을 했고 취업이 되면 또 2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도 힘들거니와 되고 나도 끊임없이 해고 불안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니어를 도와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전수해주고 싶거든요. 스타트업 기업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는 젊은이들에게 오랜 직장 생활의 노하우와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진 시니어가 등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생규 씨는 하루를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목표가 20개였어요. 8월까지. 네, 몇 개 하셨어요? 지금 22개인가 한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지칠 만도 한데 아침마다 이곳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지금 산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배드민턴 코트에 가면 이제 배드민턴도 오고 여긴 살아있어요. 새벽에. 나태함과 무기력함은 박생규 씨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처져서 앉아있는 거나 누워있는 것보다는 동적으로 살아 움직이잖아요. 예,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모두가 다. 예. 살아있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몇 년 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대장암 3기, 3기로 수술을 받았어요. 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의 욕심, 내만 생각하는 욕심이 많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지금부터서는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한데 내 조그마한 힘이라도 좀 바쳐주겠다. 그걸 위해서 나는 나아야 된다. 꼭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죠. 다행히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는 자신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역동성을 갖춘 주니어들을 그냥 돕고 싶었어요. 돕고 싶었는데 봉급까지 받으니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오른 박생규 씨. 복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딱 맞는 정장에 등에 맨 백팩. 머리가 희끗한 것만 빼면 영락없는 젊은이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아내는 이거 메고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비싼 옷에 이런 거 메고 다니면 자꾸 흠집 날까 봐. 노후간 환갑이 넘은 나이에 다시 회사의 막내가 되는 일이 평생 쌓아온 경력에 흠집을 내는 일이라 여길지도 모릅니다. 인턴 과정 3개월이 힘들었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직원들은 나를 지나가는 인턴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아마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것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한 이 일이 최근엔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제 내가 주문해놨던 거. 박생규 씨가 회사 근처의 빵집에 들렀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이 커다란 케이크를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특별 주문한 케이크를 가져간 곳은 그의 회사입니다. 케이크의 행방이 묘연한 채 회의가 진행됩니다. 상사원을 칭찬합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좀 정리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예리 매니저하고 요한 매니저 칭찬드립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직원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 안 앉으신 분이거든요. 이제야 케이크의 주인공이 밝혀질 차례인데요. 다름 아닌 회사의 창립일을 기념하는 축하 케이크였습니다. 찢어질 뻔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젊은이들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챙기는 것은 어쩌면 노장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쑥스러웠어. 나 제가 준비하고 또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를 이끄는 게 또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이끌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항상 감사. 깜짝 이벤트에 성공한 기쁜 마음을 안고 다시 거리로 나온 박생규 씨. 예, 이번 행사 좀 홍보 활동하려고 포스터 붙이고 저희 홍보물 나눠주고 이제 그분들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제가 홍보로 왔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붙이러 가다 말고 길에서 떡을 구입합니다. 그건 왜 사신 거예요? 그쪽에 경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갈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사다 드리고 합니다. 제가 오면서 떡을 좀 사왔거든요. 노장들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시 막내로 돌아가 홍보물을 붙이는 박생규 씨. 떡 덕분일까요? 홍보 효과가 좋은 자리도 선점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요. 여기 지금 처음 붙여보네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작은 일부터 먼저 나서서 하자. 기왕 하는 일, 그 일을 즐기며 하자. 이것이 막내 박생규 씨의 업무 철학입니다. 광고지를 붙이던 건물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제가 상상우리에 인턴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저의 업무를 지도해주고 지시해주고 그런 것이죠. 내가 왕년에라고 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신입사원의 자세로 오셨기 때문에 저도 그 어디 새로 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있잖아요. 조직 문화가. 그것들을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빨리 또 흡수해 주셨고 존중해 주셨고. 내가 그 나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다 보면은 내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예. 그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그때 그런 열정을 못 가졌어요. 더 적었어요. 제가 평소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직장 내에서 어떤 갈등 관계라든가 또 뭐 가정 개인사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갈등 관계들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들. 사실은 우리가 힘들면서 상담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빡빡한 그런 직장 생활. 근데 그럴 때도 밥 먹으면서도 그렇고 늘 동기부여 해주시고 기운 주시고 너가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너가 중요한 사람들을 늘 일깨워 주셨던 것 같아요. 노를 젓는 젊은이의 힘과 바다에서 길을 발견하는 노인의 지혜가 합쳐진다면 그 배는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겠죠? 다음 날 오전, 최근 박생규 씨는 젊은이들과 함께 일해온 자신의 경험을 모아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의하는 대상은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와 함께 사라지는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스타트업 기업에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니어 인턴십은 해가 지날수록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경력도 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는 팀장, 사기업에서는 상무, 은행에 있을 때는 지점장. 어린이집 원장을 했었어요. 첫 발을 삼성에 디뎌가지고 26년 동안 이렇게 쭉 금융 쪽에만 계속 했는데 나와보니까 잘 취업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박생규 씨가 강의 중에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30대 CEO와 70대 시니어 인턴이 함께 일하며 성장해 간다는 내용의 영화 인턴.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저거는 미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실질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런 사회 활동과 모습인데 오늘 어저께 전 두 번째 봤을 때 새로운 생각을 했어요. 아, 앞으로 저렇게 우리가 일할 곳은 저럴 수 있겠다. 나이 많으시지만 그 젊은 친구들하고 완전히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거리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저 인턴이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생규 씨가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만든 자신만의 원칙들을 소개합니다. 이거 많이 하죠. 과거 나이에서 벗어나라. 왕년에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뭘 했고. 그래, 너 젊었을 때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저도 이게 이제 저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 시켜놓고 중간에 간섭을 할 때가 저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아는 것을 다인 척하고 또 고집부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경험과 지혜를 전해주는 데만 충실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게 될 이들에게 그의 이야기는 생존 필살기처럼 들립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변신을 해야 되니까요. 그 변신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 같은 중년도 그렇지만 청년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는데 중년이라고 나의 경력, 캐리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써먹는다는 거는 요즘에는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이게 시니어들이 목에 힘만 주고 있고 막 이 소위 말하는 꼰대는 아니구나. 응?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정말 경험을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게 해주고 그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오늘은 회식이 있는 날입니다. 술잔 찍으셨나요? 오랜만에 또 건배하면서 오랜만에 화이팅 한번 하죠. 화이팅! 축하해요, 예림 씨.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축하드립니다. 완전 젊은 사람들은 틈에 완전히 깨지셨는데요? 지난번에 했을 때 너무 안 좋았고. 그래요? 오늘 제대로 자리 잡으셨는데. 지난 1년간 박생규 씨는 술자리에서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비법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조절할 때 다칠까봐 안 두려우세요? 그러면 못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절? 넘어지더라도 떠오는 게. 넘어져도? 넘어지면 다시 하면 되니까? 그렇지. 대박이다. 저보다 훨씬 더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와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어린이시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불편함 그런 거는 없어서 저도 다가가기 더 쉬운 선생님이시죠.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멀어지려고 하면 한없이 멀어지고요. 그리고 벽을 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2차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박생규 씨가 신 대표를 부릅니다.
대표님 재밌게 놀다 가십시오. 제가 먼저 갈게요. 왜요? 그냥 오늘 좀 먼저 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우산 있으세요, 근데? 네, 우산 갖고 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비 오는데. 네, 우산 가져왔어요. 가방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네, 고생 많으세요. 다음 주에 봬요. 예. 네, 알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도 더 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리를 피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있으시죠? 벌써 가세요. 제가 이제 2차, 3차 갈 때 같이 섞여가지고 분위기 못 맞춰줄 수도 있거든요. 그들끼리 좀 즐기면 그들도 더 즐거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흘러간 60, 70 세대의 노래를 부르면은 그 친구들이 별로 즐거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즘 세대들이 즐겨 부르는 그런 노래를 좀 배워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잘 안 되던데요. 네. 때로는 그들만의 자리를 남겨놓는 것. 그것 또한 박생규 씨가 젊은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날 밤 박생규 씨는 항상 책을 읽으며 밤 시간을 보냅니다. 군 시절부터 이어진 독서 습관. 그런데 요즘엔 읽는 책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업무에 관련된 전문 도서나 최신 트렌드를 담고 있는 책들을 주로 읽고 있죠. 책을 보면 사실 눈 아파요. 눈이 아프다고 말하면은 야, 나이 들어가지고 책 보는 게 맞느냐 나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짜 눈 나빠져가지고 책을 못 보니까 지금 덜 나빠졌을 때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빠르게 변화해가는 이 세상에 발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고 익혀야 합니다. 다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대표가 42살이니까 그보다 거의 다 나이가 적죠.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많은 그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들에게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내 경험만 가지고는 가치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또 모르고요.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고 살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쓰일 때를 잘 분별해내는 것. 그가 젊은이들과 일하며 얻은 또 다른 지혜입니다. 주말 오후 박생규 씨가 편안한 복장으로 주말 근무를 하러 나왔습니다. 대표가 맡겼던 제안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일찍 했어요. 쉬는 날인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작업 중이신 건 잘 계세요? 예. 이제 완료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선생님, 여기서 그럼 같이 얘기할까요? 예, 같이. 네. 예. 400명 이상 정보를 제공하고 100명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보다 우리 자부담이 꽤 많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부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회사의 목적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이 그때 공공운임도 물론 우리하고 공공운임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젊은 신 대표의 추진력에 박생규 씨의 노련미가 더해져 빠르게 업무가 진행됩니다. 늦은 밤, 두 사람의 제안서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알았어요. 네. 거의 선생님 만드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둘만 있는 시간, 신 대표가 박생규 씨에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인원도 많이 늘고 또 저도 외부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고민되는 게 예전보다는
직원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소통도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져서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대 조직에서는 그 개인 면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휘관이 병사들과 정기적으로 이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도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직원들 한 명을 가끔 가다가 만나가지고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일에 파묻히다 보니까 일만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일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나더라고요. 요즘에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우리 직원들 전체가 네. 대표님 얼굴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같이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말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가 대표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연륜을 가진 노장은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제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진짜. 왜냐면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 친구들이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아니면 고민 있을 때 아버지랑 대화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소주 한잔 하는 거 되게 부럽거든요. 옆에서 아버지처럼 저를 봐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참 큰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아프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아프시면 저희 상사분이 안 돌아가요. 제 회사가. 다음 날 아침 박생규 씨가 신 대표와 함께 완성한 제안서를 제출하러 가는 날입니다. 예, 수고해요. 긴 시간 고생하며 만들어서인지 자식같이 느껴집니다. 네, 나 갖다 이제 시집 보내는 심정으로 내가 갖다 제출합니다. 과연 시니어가 젊은이들 틈에서 일할 수 있을까? 두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끊어겠어요. 예, 제안서 8건이고요. 그 다음에 원본은 따로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한 달간의 제안서 작업이 막을 내리는 시간. 함께 고생했던 젊은 직원들의 얼굴이 스칩니다. 하고 나서 아쉬움은 남아요. 예,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도 남은데 젊음이 가지고 있는 패기와 열정을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하지만은 지혜와 그다음에 이제 경륜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준다면 그것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박생규 씨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 인턴십 실습생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영섭 씨도 시니어 인턴입니다. 대기업 금융계에서 26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한 이영섭 씨. 그가 일하는 이곳은 도시의 유휴 공간을 발굴해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2명의 젊은 대표와 20, 30대의 직원들로 구성된 젊은 기업이죠.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인데요. 이영섭 씨 첫 업무도 청소입니다. 대표님이 워낙 책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쌓아놓고 정리를 못 하신 걸 매일 치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루 뭐 아니 제가 지금 이제 치우는 그 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제 처음에 왔을 때는 거의 저기 오전에는 주로 청소를 했고 바닥도 너무 더러워가지고 제가 이거 빨아다가 하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제일 일단 필요한 게
주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제가 쓸데없이 괜히 건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조금씩 하다가 이제는 많이 정리가 된 편이죠. 네. 또 이쪽에 다 정리해 주셔. 저희 부탁드릴게 좀 있어가지고. 그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곳에서도 슬슬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견적서거든요. 렌탈 쪽에서 견적서를 좀 줬는데 지금 수량이랑 단가랑 뭔가 안 맞아서 제가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틀리게 했나? 단가가 계속 안 맞아서 저도 애먹고 있어요. 아니 수량부터가 다르잖아요. 이게. 네.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아, 저도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그가 오랜 시간 축적한 재무 경험은 스타트업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재무적인 부분이나 매니저님이 전문가적인 입장에 가지신 부분에서는 항상 도움을 받고 있어요. 막내로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하는 역할 또한 박생규 씨의 몫입니다. 괜찮지. 조금만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뭐 결정적인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업무 파악이 되면 이제 좀 깊이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너무 시어머니 같이 사사건건이 이렇게 관여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간섭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냥 지켜보시고 물어봤을 때 답변해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친구들의 열정하고 어떤 뭐 에너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창의력 뭐 이런 거. 우리는 이제 약간 관습적이지만 이제 그런 뭐 좀 안전성 뭐 예를 들면 뭐 경험 그다음에 뭐 이런 좋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보다는 그런 것들을 서로 결합하면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중간 다리 역할을 좀 잘해줘야 되겠다. 대표랑 그 젊은 직원 사이. 또 다른 실습생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박생규 씨가 만난 이 두 명도 시니어 인턴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기업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업무를 맡은 두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도와주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시고요. 아니, 많이 도와주고는 싶은데 이 저 같은 경우는 문서에 약하잖아요. 아직은 결제하는 스타일이었지. 이걸 제가 밑에서 뭐 하나 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늦으면 빨리 도구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빨리 배워야 되겠다. 2년 전까지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이은주 씨는 남편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자 시니어 인턴십에 참가했습니다. 저 남편한테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말으라고.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야. 같이 갈 수 있다고. 그럴 때 그냥 말로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저는 남편보다 먼저 지금 이쪽에 좀 뛰어든 거예요. 남편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뭐 돈으로 빨리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근데 이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에게 자신감을 줘요.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고민은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사업장. 이곳은 장애인들을 고용해 의류 제조를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곳에서도 젊은 직원들 사이에 시니어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새 손이 많이 좋아졌어. 장원철 씨는 전직 배구 선수 출신으로 신체 운동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잘하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영양실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일 잘하는 거 보면은 뿌듯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적장애하고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배운 도덕질이라고 운동밖에 없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어떻게 전해줬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만 해지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장원철 씨는 선수 시절 경험을 살려 직원들의 신체 재활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지 니네가 서서 일할 때 다리에 힘이 생겨. 그리고 이 배에 힘이 생기다 보면 니네들이 활동을 할 때 다치질 않게 되는 거야. 병실이 너무 높게 들어.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생겼고 지금은 얘네들이 하나하나 변해가는 모습에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박승규 씨가 또 한 명의 실습생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대표를 제외한 직원들이 모두 20대인 곳인데요. 수강생이 기존 학교에 없는 커리큘럼을 직접 만드는 것을 돕는 교육회사입니다. 윤미래 실습생은 과거 교육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회사의 20대에 국한된 교육 프로그램을 중장년층으로 넓히는 데 힘쓰고 있죠. 근데 떨어뜨릴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안에 가기 보기보다 힘셉니다. 물론 작은 일부터 도맡아 합니다. 아니, 이런 거 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아, 좀 무겁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힘은 좀 딸리는데 네. 재미는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가장 활발한 시간, 회의 시간입니다. 그 지금 시니어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금 일반적이다. 예,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니어 분들이 하시는 프로그램하고 엮어서 체험하실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40대 이렇게 후반 뭐 이렇게 가면서 어쨌든 뭐 기업에서 좋은 자리 뭐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그 반면에는 묵혀둔 것도 있거든요. 내가 계속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묵혀둔 거. 이쯤에서 한번 꺼내서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은 시니어들의 경험은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해줘야 할 숨은 보석들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 아직 30대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 시니어 분들이 저희 그 청년 창업 기업들하고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만나야 돼요. 네, 선입견은 만나서 경험하고 얘기 나눠봐야 그렇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시니어 인턴들이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엔 실버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시니어를 고용하길 원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또 정말 사람 냄새 나는 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분들한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선생님 고인물처럼 갇힌 시니어의 경험에 물꼬를 터주자는 것이 이 만남의 목적입니다. 청년과 시니어들은 강점이 다릅니다.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립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부분도 많고 좀 더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 게 사실인데요. 이제까지 쌓아오신 것들도 되게 많고 또 아직 좀 더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필요로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분들 경험을 해보니까요. 정말로 숨어져 있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흔히 말하는 사람 도서관이라는 것처럼 이분들의 생각들에 많은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도서관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도서관에 그동안 닫혀 있던 문을 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 그리고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과소평가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안타깝고 그런 분들이 방 밖으로 나와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열악한 중소기업에 자기의 많은 노하우를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키워나가고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로 인해서 활력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인생 선배와 후배들이 함께 만드는 영화 같은 이야기.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 곁에서 벌어지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일상. 오늘따라 사무실이 북적이는데요. 면접을 이 자리에서 하시죠. 네. 오늘은 박생규 씨가 막내 딱지를 떼는 날입니다. 박생규 씨의 제안서가 통과되면서 이곳에 새 일자리가 생겼다네요. 회사의 비전 아시죠? 네. 그다음에 본인의 비전하고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노인이 한 명 준 거는 도서관이 하나가 이제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믿는 편이거든요. 그분들이 가진 역량들이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평생을 살며 얻은 자신만의 값진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간 그 경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일에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도 가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서로 같이 맞춰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도 같이 성장이 되더라고요. 64세의 나이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꿈꾸는 박생규 씨. 그의 삶은 오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